그 방금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균형 얘기로 말씀하셨잖아요. 베트남이 우리 수출 1위 국가가 됐더라고요. 네. 중국은 25%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으로 좀 더 많이 수출하게 이제 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시장도 지키고 네. 다변화를 위해서 베트남도 그렇죠. EU도 커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 현장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치 연대를 말씀하시잖아요. 실리 고대는 어떨까요? 실리 고대. 가치 연대를 하는 것은 중요도 하지만은 네. 외교는 실리도 국익. 첫째는 국익이에요. 실리를 그러니까 택해야 실리를 위해서 실리를 한번 고대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실리 고대. 가치 연대뿐만 아니라 실리 고대도 해보자. 연고전 균형 예고죠. 균형 그렇죠. 예고. 균형 얘기 해야죠. 네. 가치 연대뿐만 아니라 실리 고대도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외교는 한미 동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우리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한 게 친미 성향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국민 여론도 반중 여론이 그때 제일 높더라고요. 72%. 사드 문제 때문에 그랬죠 당시에.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돈이 제일 많은 나라, 기술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외교만 잘하면은 미국 풀도, 일본 풀도, 양쪽 중국 풀도, 러시아 풀도 다 먹어요. 그런데 미국 풀만 먹어라. 그리고 그러죠. 일본 따라다녀라. 이건 아니죠. 중국은 우리가 삽으로 파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릴 수도 없는 운명적으로 처음과 끝이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이웃인데 그걸 소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번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기시다 총리한테도 전화하고 바이든한테도 전화하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화를 해서 먼저 지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시거든요. 1월달에. 그건 G20 소위 발리에서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간에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요. 그리고 참 잘한 것은 우리 윤석열 시진핑 회담도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이걸 살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니 9.19 무슨 드론 저런 거짓말 하지 말고 전화해서 사전에 우리 의견도 조율하고 우리 국민도 그래야 안심이 되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거 잘 모르잖아요, 누구나. 어느 대통령이 다 군사 전문가나 무슨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망원경처럼 멀리 보고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아라. 선비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 겸비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디테일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은 이건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의 1월 초 회담 이런 건 우리 운명하고 직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편중 외교로 인태로 대만으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좀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고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네, 네. 국익 외교를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나는 나섰으면 좋겠다. 네. 다른 화제로 돌려보죠. 그러세요. 새해 들어서 이제 역대 대통령은 거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경우도 있었지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탄핵 그런 전국 와중에도 했어요. 간담회 신년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해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또 뭐 국민에게 덕담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리고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번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던졌어요. 그 세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던진 게 선거구제 아닙니까? 중대 선거구제를 던졌단 말이죠. 우선 말이죠. 네. 한겨레 신문 성한용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그럼 아닙니까? 성씨 아니에요. 송씨. 아 그렇습니까? 지금 출산 휴가로 둘째 나가지고 휴가가 있던데요. 성경화 정치부 기자가 네네. 국회 돔 아래서 무슨 돔이지 그 색깔 내 잊어먹은 거기에 소설을 썼는데 보면은 각 언론사가 대통령하고 연두회견을 또는 여야 대표하고 연두회견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고 경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딱 보니까 조선일보가 먼저 하는 것으로 나와. 그래서 조선일보의 파워는 진짜 크구나.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하고 해서 많은 특종을 던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 부당성을 지적해야 돼요. 민주당이 말을 안 하니까 지지도가 안 올라. 사실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쓰진 그렇죠. 않지만. 네. 모든 신문, 모든 방송이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다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이걸 민주당에서 침묵하냐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특정 신문사와 이럴 수 있느냐. 연두 기자에게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크가 TV도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하고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이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한 것이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민주당이 왜 입을 못 벌리느냐.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한마디 하면은 네. 기자는 칼럼이나 사설은 그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지만은 기자는 말을 해줘야 씁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우구나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 못해서 기회를 놓쳤군요. 이게 진짜 또 내가 청와대 홍보수석을 갈 게 아니라 민주당 부대변인으로라도 갈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네. 제가 자꾸 얘기했죠.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야당과 함께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경쟁해라.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은 이번 화물연대를 보더라도 독선적이고 반민주적 개혁이다. 반노동적 개혁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서 개혁안을 내야 된다. 민주노총 전교조를 박살내려고 하고 지금 최저임금 주 52시간 문제가 또 오른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라. 안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집권 8개월 만에 개혁의 화두, 즉 정치개혁, 중대선거구, 3대 개혁을 던진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네. 집권 8개월 만에 아젠다를 던져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네네. 한 것은 잘했다. 그런데 네네. 일부에서 대통령이 구체적 내용이 없이 말만 했다. 아니 던질 수 있는 거죠. 그건 던져야 돼요. 네네. 던지고 그러한 구체적 내용은 국회의 몫입니다. 네네. 국회의 몫.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야당한테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와 통합의 정치를 끌어다가 자기가 써먹은 거예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동성애 반대의 공화당 정책을 끌어다가 자기가 맞습니다. 반대한다 네.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 정책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메시지의 선점은 뺏겼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뺏겼다 하더라도 이건 잘한 거다. 네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그런 독선적 반민주적 개혁보다는 국회 내에서 지금 현재의 정개특위를 활성화하고 또 3대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국민과 전문가와 당사자 간에 함께하는 개혁안을 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반민주적 개혁안과 대결을 해라. 그 정책 대결을 하는 거예요. 개혁 대결을 하는 것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요.